안녕하세요, 아보노입니다. 포토샵 시리즈 15편 기본도구 6번째 도형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각형과 라운드 그리기, 그리고 FX 스타일 효과를 적용하고 위사용법을 바탕으로 활용 사례 4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사각형 도구 툴입니다. 사각형 모양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사각형 도구부터 사용자 정의까지 6가지가 보입니다.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원을 그린다든지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사각형 도구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이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캔버스를 열어서 이 6가지 간단한 사용법을 익혀보고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빈 캔버스를 열었고 가장 처음에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한 후에 상단 옵션에 픽셀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양 패스 픽셀 중에서 픽셀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사각형 도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먼저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면은 바로 사각형이 한 번에 그려집니다. 사각형과 같은 이런 도형을 그릴 때 예전에는 이 부분에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사각형 윤곽도구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 윤곽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때는 먼저 윤곽을 그린 다음에 색상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통으로 색상을 부어주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단계가 몇 번을 거쳐서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릴 때는 선택 윤곽 도구를 하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사각형 도구 모양 툴을 이용하면 손쉽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정사각형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을 그릴 때 Shift를 눌러서 그린 경우가 있고 빈 캔버스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원하는 수치대로 예를 들어서 200에 200픽셀로 확인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로 그린 직사각형 모양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 톤의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는 왼쪽에 색상 부분을 클릭을 해서 색상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통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 부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색상을 바꿔줄 때는 이 도형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손쉽게 변경할 때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랫부분에 보면은 FX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과를 넣을 때는 이 FX를 사용합니다. FX 부분을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을 하면은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오버레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대로 이 부분 색깔이 바로 변경이 됩니다. 색상을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사각형에 빨간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해당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FX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색상 오버레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를 그릴 때는 두 번째 선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선 부분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테두리 크기는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이 부분에 적당한 수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보통 3이나 5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위치를 바깥쪽에 넣어줄 건지 안쪽에 넣어줄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안쪽을 선택해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바깥쪽 아니면 안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클릭을 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도구를 선택한 후에는 상단 옵션 부분에 픽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꼭지점 부분 모서리가 둥글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여기에 있는 모서리 반경의 픽셀로 조정을 합니다. 현재는 15픽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둥글기가 됩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반경을 50 정도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서 아랫부분에 하나를 더 그려보면은 이처럼 좀 더 둥근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반경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변경시켜 줄 때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에 FX를 클릭하면 됩니다. FX를 클릭해서 색상을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색상을 넣게 되면은 효과 부분에 색상 오버레이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테두리를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도형에 테두리를 한 번 더 추가하기 위해서 FX를 클릭을 한 후 선을 클릭을 합니다. 테두리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고 레이어에서 보면은 색상 오버레이가 밑에 가고 핵이 하나 더 효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그림자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선택을 하면은 이 도형 아랫부분에 검정색 연하게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거리와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림자의 각도도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그림자의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은 효과가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그림자까지 1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타원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타원 도구는 보통 원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합니다. Shift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을 그리거나 Shift를 클릭하지 않으면은 이런 달걀 모양 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그릴 때는 마찬가지로 빈 캔버스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가로와 세로 높이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다각형 도구의 옵션 창에 측면이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3으로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측면을 5로 바꾸면은 오각형이 그려집니다. 도구 옵션에서 선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은 그냥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께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도구 모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모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살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그려주면은 이런 하살표 모양이 그려집니다. 하살표 외에도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하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6개 부분의 사용법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튜브의 썸네일 등을 만들 때 이런 제목 뒷부분에 사각형 바를 넣으면 됩니다. 방법은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형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네모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 뒤편에 자막바를 넣는 활용법이 있겠습니다. 포토샵 파일로 이와 같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 개의 틀을 이용해서 다른 틀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한 케이스인데 색상을 변경할 때 새로 만들기보다 처음 만들었던 이 사각형 레이어에 색상을 변경할 때는 아랫부분의 FX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색상 오버레이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부분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단색으로 된 이 사각형은 쉽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로고의 경우는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먼저 비교를 위해서 로고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로고를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은 하나가 더 복제가 됩니다. 로고 파란색에서 위에 레이어 사본이 하나 더 복제가 됩니다. 복제한 레이어를 옆으로 이동을 시킨 후 이 복제한 사본의 색상을 마찬가지로 FX를 클릭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FX를 클릭 후 색상 오버레이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어야지 보기가 좋은데 색상 오버레이를 하게 되면은 단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색상 변경이 된 케이스가 아닌데 이 로고와 같이 그라데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U, 색상을 변경할 때는 컨트롤 U라는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색조와 채도를 변경하는 단축키입니다. 이 로고 파란색을 컨트롤 U를 눌러서 색조와 채도의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맞춰주고 이 부분 또 채도 부분도 좀 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그라데이션이 있는 경우에도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포토샵 파일만 만들어 두면은 다른 색상을 여러 가지를 복제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색으로 된 경우는 FX를 클릭해서 색상 오버레이를 적용하였고, 그라데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컨트롤 U를 눌러서 색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썸네일을 보면은 이 부분에 체크 모양이 있습니다. 이 체크 모양을 적용하는 방법은 왼쪽 사각형 도구의 제일 아래편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활용한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한 후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체크 모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 체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부분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체크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음 예시로 이 동그란 원을 그리고 이 화살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왼쪽에 색상을 먼저 흰색으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도형 툴에서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빈 레이어에 원형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원형이 그려집니다. 원형을 그린 다음 이 화살표를 그려보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릴 때는 왼쪽에 사각형 도구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모양을 이 화살표 모양으로 체크를 하고 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화살표를 크게 그리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화살표를 작게 그렸습니다. 작게 그린 상태에서 화살표 선 부분을 길게 더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확대를 한 후 이 선 부분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부분을 옆으로 쭉 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긴 화살표가 그려졌습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돌려주면은 처음의 모양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도형은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버튼을 만들어 줄 때도 먼저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왼쪽의 사각형 부분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상단의 반경 옵션을 30 정도로 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버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네이버 TV 이 삼각형 로고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벤트 팝업 등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천막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캔버스에 배경색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스포이드 툴을 클릭하고 옆에 이미지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정경색이 뽑아집니다.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색상을 부어줍니다. 여기에 빈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하고 진한 녹색의 라운드를 하나 그려줍니다. 이 라운드의 반경은 여기 옵션에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검정색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레이어 상에서 아랫부분에 FX를 클릭을 하고 테두리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크기를 3 정도로 했고 위치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보기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Shift를 누르면 일정한 각도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90도를 맞춰준 후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해서 변형을 적용하겠습니다. 한 개의 녹색 라운드가 그려졌고 바로 옆에 있는 흰 라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흰 라운드를 만들 때는 별도로 이 과정대로 하나를 더 만들기보다 컨트롤 J 레이어 복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만들었던 이 녹색 레이어를 컨트롤 J를 해서 하나를 더 복제를 하였습니다. 복제를 한 레이어를 옆으로 이동하면은 이런 모양이 복제가 됩니다. 작업 내역에서 뒤로 돌아가기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할 때는 컨트롤 J를 해서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레이어를 컨트롤 J가 아닌 하단에 보면은 폴더 모양과 휴지통 사이에 이 아이콘에 레이어를 놓아주면은 레이어가 동일하게 복제가 됩니다.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레이어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화살표로 맞춰준 후 테두리 안에 있는 면색을 바꿔야 됩니다. 면색을 흰색으로 바꿀 때는 마찬가지로 FX를 클릭을 해서 색상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을 흰색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녹색 레이어와 흰색 레이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 또 간단하게 하는 팁은 위에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병합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병합을 해서 한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병합을 할 때는 컨트롤 E, 이머지, 병합, 합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기가 됩니다. 이 위에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를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은 레이어를 추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부분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컨트롤 E 병합을 하면은 두 개 레이어가 한 개 레이어로 합쳐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해서 복제를 한 번 더 합니다. 컨트롤 J를 해서 복제를 하였고 복제를 한 레이어를 옆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간격을 맞춰준 후 마찬가지로 두 개 레이어를 컨트롤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또 한 번 합치기를 합니다. 컨트롤 E를 누르면은 두 개 레이어를 한 번 더 합쳤습니다. 다시 컨트롤 J를 해서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J를 해서 복제를 해서 간격을 다시 맞춰줍니다. 그리고 두 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E 합치기를 한 후 위치를 맞춰주면은 최종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라운드를 이용해서 네이버 TV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 TV 로고의 특징은 이 부분 색상은 불투명도가 100이라면은 이 부분은 투명도가 적용되어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었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이 레이어에서 흰색 라운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로 흰색 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흰색 레이어의 불투명도는 100%입니다. 불투명도를 30으로 해보겠습니다. 30으로 하면은 이 부분에 흰색이 투명도가 적용돼서 투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100으로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이용해서 네이버 TV 로고를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컨트롤 T를 해서 방향을 맞춰주고 적용을 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두 번째로 생성한 레이어를 첫 번째 레이어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8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이 라운드는 투명도가 80으로 적용된 겁니다. 여기서 또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제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세 번째 도형을 제일 하단으로 레이어 위치를 조정을 해주고 이번에 투명도를 50으로 변경을 하면은 이 부분에 투명도가 적용돼서 연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네이버 TV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각형 도구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페인트통 도구 위에 있는 그라디언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